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BYD가 진짜 세계 1위 맞냐?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건 제가 직접 준비한 게 아니라 제 영상 댓글에 올라온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한 시청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YD가 세계 1위라고 하는데 그건 중국 내수 덕분 아닌가? 수출만 놓고 보면 테슬라가 훨씬 강한 거 아니냐? 순간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BYD 세계 1위라는 말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 보겠습니다. BYD가 진짜 세계 1위인지 아니면 중국 내수에 의존한 착시 현상인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 초반까지 곳곳에서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BYD, 테슬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중국이 전기차 패권을 잡았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BYD의 전체 판매량이 테슬라를 앞질렀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거대한 버프입니다. BYD가 판매한 전기차의 80% 이상이 중국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만 잘 팔린 거죠.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그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반 전체 학생이 50명인데 그중 40명이 같은 집안 식구예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가족이 전국 1등이다. 라고 떠드는 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국 시장이 보통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부었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국가 주도로 깔아버렸습니다. 게다가 내연기관 규제를 강화해서 전기차를 안 살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죠.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BYD는 이 물결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중국 안에서는 잘 나가지만 그게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내수의 착시를 걷어내고 수출만 보면 누가 강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단순 대수만 세기가 아니라 세 가지 축으로 동시에 봐야 합니다. 규모 얼마나 많이 내보내나? 속도 수출 증가세가 얼마나 가파른가? 수익성 대당 얼마를 벌어들이는가? 하나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해외로 실제 나간 차의 절대량 비교. 먼저 규모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중국 안에서 팔린 차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간 차예요. 보수적으로 공개치와 업계 집계 컨센서스에 기대면 2024년 상반기 기준 BYD의 해외 판매 수출은 약 24만 대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BYD 전체 판매 대비로는 약 10% 남짓이에요. 다시 말해 10대 팔면 9대는 중국 안, 1대만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반면 테슬라는 같은 기간 해외 판매가 약 54만 대 이상으로 잡힙니다. 수출량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테슬라가 미국, 중국, 독일 등 현지 생산 거점에서 바로 인접 시장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수출 개념만으로 잡힐 때와 해외 판매로 잡힐 때 수치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국경 넘어간 물량의 절대량에서는 테슬라가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내수 포함 총 판매는 BYD가 많지만 수출만 보면 테슬라가 더 큼.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BYD는 2023년 한 해에만 해외 판매 약 20만 25만 대 사이까지 끌어올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태국, 이스라엘, 호주,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에서 강해요.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선진시장으로 갈수록 관세 인증 브랜드 보험 잔존 가치 충전 네트워크라는 벽들이 높아집니다. 이 벽을 넘어서야 내수 의존도를 내려놓고 진짜 글로벌 볼륨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상하이 유럽, 베를린 유럽, 텍사스 북미 같은 다중 거점 체계로 한 분기. 마지막에 출하량이 확 튀는 엔드 오브 쿼터 패턴까지 시장에 익숙할 정도로 공급 마이너스 물류 루틴이 안정화되었습니다. 즉,
BYD의 해외 곡선이 빠르게 올라오는 초입이라면 테슬라는 이미 높은 곳에서 고온 상태로 넓게 깔려있는 곡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뒤집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진짜 핵심입니다. 대수 기준으로는 근접해 보이는 순간이 오더라도 돈으로 환산하면 격차가 크게 보입니다. BYD의 해외 히트 모델은 중저가 LFP 기반이 많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 ASP 2만 3만 달러대에 형성되는 케이스가 흔하죠. 반면 테슬라의 주력 모델은 3만 후반 5만 달러대입니다. 옵션 지역에 따라 변동. 즉 대수 10일이 되어도 매출 마진은 10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OTA, 자율주행 패키지, 앱 데이터 서비스, 에너지 스토리지 파워월 메가팩까지 에코시스템 매출이 붙습니다. 한 고객을 장기적으로 잠그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 대가 팔릴 때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이 더 크게 잡힙니다. BYD도 배터리 내재화로 가격 경쟁력이 높고 버스 상용 에너지 등 포트폴리오가 넓지만 해외에서 테슬라급의 충전 소프트웨어 생태계 락인을 즉시 대체하기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동남아 태국 중심 BYD가 플랜트와 딜러망을 공격적으로 세우며 가격 기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구간입니다. 테슬라 대비 초기 가격 장점이 커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 인프라 서비스망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럽 환경 규제가 강하고 전기차 전환 의지가 큰 시장이지만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보조금 조사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BYD는 가격 메리트가 흔들릴 수 있고 테슬라는 베를린 생산으로 정치 물류 리스크가 낮습니다. 북미 사실상 중국계 브랜드엔 높은 장벽입니다. BYD의 직접 진입은 쉽지 않아요. 테슬라는 홈그라운드입니다. 중동 남미 아프리카 BYD의 확산 속도가 가장 잘 나오는 지역들입니다. 가격 내 구성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을 학습해가는 국면이에요. 다만 환율 물류 보조금 등 외생 변수가 커서 안정적 마진 유지가 과제입니다. 수출은 배에 실어보내면 끝이 아닙니다. 현지 안전환경 인증, 보험료 책정, 잔존 가치 중고 가격, 부품 공급, AS, 리드타임, 충전 네트워크 호환성까지 모두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테슬라는 수년간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선진권에서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총 소유 비용 TCO 비교에서 생각보다 유리합니다. BYD는 이 영역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디테일입니다. 언론 기사에서 수출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현지 조립식 KDSKD나 현지 생산 후 판매를 포함해서 해외 판매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국경을 넘어 타 시장에서 검증받고 그 시장에서 돈을 벌어내는 능력을 갖췄느냐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는 글로벌에서 판매 서비스 충전 소프트웨어까지 굴러가는 생태계를 먼저 가동해 놓았고 BYD는 이 생태계를 세팅하는 초기 투자 단계에 있습니다. BYD가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선진권의 정책 브랜드 인프라 벽이 여전히 높다. 수익성 같은 한 대라도 테슬라의 ARP 유장 기수익가 더 크다. 그래서 수출만 보면 현재는 테슬라가 우위라는 결론이 성립한다.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옵니다. BYD는 내수에서는 압도적이지만 해외 수출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즉, BYD 세계 1위라는 말은 내수 기준으로는 맞지만 수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테슬라가 1위라는 거죠.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중국 시장도 세계의 일부인데 왜 굳이 수출만 따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수에서만 잘 팔리면 그건 지역 1위일 뿐이죠. 예를 들어 인도에만 팔리는 휴대폰 브랜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판매량은 애플이나 삼성보다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도 밖에서는 아무도 그 브랜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글로벌 1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BYD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안에서는 압도적이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BYD가 해외에서 마음껏 못 뛰는 이유는 단순히 브랜드 인지도 때문만이 아닙니다. 첫째, 관세와 규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값싸게 대량으로 들어오면 자국 산업이 무너진다는 우려 때문이죠.
둘째,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사실상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셋째, 서비스 인프라 부족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슈퍼차저라는 충전 네트워크를 깔아놨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AS망도 잘 되어 있죠. 반면 BYD는 해외에서 이런 기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왜 수출에서 강할까요? 첫째, 브랜드 파워. 전기차 테슬라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합니다. 둘째, 글로벌 생산 거점.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등 주요 거점에서 생산 후 바로 현지 시장으로 공급합니다. 셋째, 소프트웨어 경쟁력. OTA 업데이트, 자율주행 기능, 앱 생태계까지 붙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차만 파는 게 아니라 브랜드 서비스 충전 인프라라는 패키지를 파는 겁니다. 물론 미래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BYD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거든요. 동급 테슬라보다 훨씬 싸게 차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시장,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습니다. 브랜드 신뢰, 정치적 규제, 충전 인프라 모두에서 테슬라가 앞서 있죠. 그래서 최소 향후 35년 동안은 수출 경쟁에서 테슬라가 BYD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제 질문자님의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BYD 세계 1위?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 기준입니다. 글로벌 수출만 보면 여전히 테슬라가 1위입니다. 즉, BYD의 판매량은 상당 부분 뻥튀기 된 착시 효과라는 거죠. 시청자님 말씀대로 자국민만 보고 계산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진짜 경쟁력을 보려면 수출 데이터로 봐야 하고 그 기준에서 테슬라가 아직은 훨씬 앞서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YD가 앞으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도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내수에만 머무르는 지역 강자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